2026년 6월 말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알파벳 주식의 가치는 약 378억 달러였습니다. 최근 환율로 환산하면 약 54조 원, 애플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이어 버크셔의 미국 상장 주식 가운데 세 번째로 큰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AI가 버핏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한 걸까요? 버핏은 오랫동안 빠르게 변하는 기술 기업에 신중했습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20년 뒤에도 누가 돈을 벌고 있을지 자신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버핏이 알파벳 투자 아이디어를 직접 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3분기 처음 공개된 버크셔의 알파벳 보유량은 약 1785만 주, 당시 평가액 약 43억 달러였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약 5,784만 주로 늘었고 2분기에는 다시 약 1억 596만 주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번 9개월 만에 보유 주식 수가 거의 6배가 된 겁니다. 여기서 표현 하나는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모든 매수를 워런 버핏 개인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파벳 투자의 최초 아이디어는 버핏 자신이 냈다고 밝혔지만 2026년 1월부터 버크셔의 CEO는 그렉 아벨입니다. 이후 대규모 추가 매수에서 버핏과 아벨 중 누가 각각 얼마를 결정했는지는 공개된 공시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에는 더욱 상징적인 거래가 하나 등장합니다. 버크셔가 알파벳에 100억 달러 규모 3호 신주 인수에 참여한 겁니다. 이 거래는 기존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는 장내 매수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내 매수에서는 돈이 주식을 판 투자자에게 갑니다. 하지만 신주 인수에서는 버크셔의 현금이 알파벳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알파벳은 이 자금을 AI 인프라와 글로벌 컴퓨팅 능력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바뀝니다. 버핏은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제미나이의 성능, AI 시장의 성장성, 아니면 그보다 훨씬 오래된 구글의 돈 버는 구조였을까요? 사실 구글이라는 사업은 버핏에게 생각만큼 낯설지 않았습니다. 2019년 버핏과 찰리 먼거는 구글을 일찍 사지 않은 것을 실수로 인정했습니다. 버핏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보험회사 자이코가 구글 검색 광고에 돈을 지불하면서 고객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버핏에게 중요한 것은 검색 알고리즘의 소스코드가 아니었을 겁니다. 보험회사가 구글에 광고비를 지불하고도 돈이 남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질문입니다. 광고주가 구글에 1달러를 쓰고 그보다 큰 경제적 가치를 얻는다면 광고주는 계속 돈을 씁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광고주가 몰리고 광고주가 많아질수록 광고 시스템은 더 정교해집니다. 버핏이 좋아하는 경제적 해자의 언어로 번역하면 굉장히 익숙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2026년에 알파벳은 더 이상 검색 광고 회사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찾을 때는 구글 서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볼 때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면 크롬이 있고 스마트폰에는 앤드로이드가 있습니다. 기업에는 구글 클라우드와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AI에는 제미니와 딥마인드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자체 AI 칩인 TPU와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즉 알파벳은 AI 모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고객을 찾아다니는 회사가 아닙니다. AI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것을 검색, 유튜브, 이메일, 문서, 클라우드, 스마트폰 같은 기존 서비스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보면 이 기존 기계는 아직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2025년 알파벳 매출은 약 4,028억 달러, 영업이익은 약 1,290억 달러였습니다. 2026년 2분기에도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AI가 구글 검색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됐지만 서치 및 기타 광고 매출은 오히려 17% 성장했습니다. 유튜브 광고도 1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변화는 클라우드에서 나타났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무려 82%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35.6%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주장부는 5,140억 달러까지 커졌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아직 미래 이야기로만 남아있다면 데이터 센터 투자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실제로 계약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비용이 매출을 만드는 생산 설비로 바뀝니다. 과거 구글의 돈 흐름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검색합니다. 광고주가 돈을 냅니다.
구글이 현금을 법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고리가 붙고 있습니다. 검색과 유튜브가 현금을 만듭니다. 그 돈으로 데이터 센터와 TPU와 제미나이를 만듭니다. AI 성능과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그 AI가 다시 서치와 워크스페이스와 클라우드에 들어갑니다. 기업이 더 많은 AI 연산을 사용합니다. 클라우드와 API와 구독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시 AI 인프라로 들어갑니다. 이 순환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AI는 구글의 기존 사업을 파괴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존 혜자를 더 넓히는 기술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버핏의 선택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AI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 AI까지 흡수하는 과정에 투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의 화려함보다 그 뒤에서 실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돈테크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투자 논리의 가장 큰 균열이 나타납니다. 구글은 AI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에 쓰는 돈은 훨씬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5년 알파벳의 연간 설비 투자는 약 914억 달러였습니다. 2026년 예상치는 계속 상향되이 이제 1950억에서 2050억 달러 수준입니다. 중간 값으로 약 2000억 달러, 불과 1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커지는 겁니다. 2026년 2분기 한 분기에만 449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현금 흐름은 391억 달러였고 결국 분기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9억 달러로 내려갔습니다. 이 순간 질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미니가 챗 GPT보다 뛰어난가? 이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글이 AI에 투입하는 1달러를 앞으로 몇 달러의 현금 흐름으로 회수할 수 있는가? 이게 버핏식 질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철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엄청난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돈 없는 경쟁자는 쉽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단위 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철도 선로는 수십 년을 씁니다. AI 서버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TPU와 GPU가 계속 등장하면 오늘 수십억 달러를 들여 설치한 서버가 몇 년 뒤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가 끝났다고 비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천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와 서버는 앞으로 감가상각비가 되어 계속 손익계산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공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서치와 클라우드와 구독에서 늘어나는 영업이익이 캡엑스와 감가상각과 AI 인력비 증가보다 빨리 커지는가? 그렇다면 AI 인프라는 해자가 됩니다. 반대로 투자비가 이익보다 계속 빨리 늘어난다면 해자가 아니라 군비 경쟁이 됩니다. 여기서 제미나이 3.7 플래시가 등장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구글은 제미나이 3.7 플래시를 공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시간 순서입니다. 버크셔가 알파벳 투자를 시작한 것은 2025년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제미나이 3.7 플래시를 보고 알파벳을 샀다는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델은 버핏이 투자한 경제적 구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구글 자체 평가에서는 코딩과 다단계 에이전트 작업, 문서 이해와 기업 업무 자동화 능력이 이전 3.6 플래시보다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더 흥미로운 숫자는 성능보다 가격입니다. 구글은 2026년 말까지 입력 100만 토큰당 0.75달러, 출력 3.75달러의 도입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3.6 플래시 초기 가격의 절반 수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AI 에이전트가 하루에 이메일 한 통만 읽는다면 비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억 명의 사용자를 대신에 이메일을 읽고 문서를 분석하고 검색하고 코드를 실행하고 각종 소프트웨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조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I를 한 번 실행하는 가격이 곧 원가가 됩니다. 비슷한 성능을 절반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면 같은 매출에서도 이익률을 높일 수 있고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AI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승자가 반드시 가장 똑똑한 모델을 가진 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뛰어난 AI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수십억 번 실행할 수 있는 기업이 더 강한 사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그 AI를 뿌릴 장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Search, Workspace, Cloud, Android, Chrome, 유튜브, 광고,
API, 이제 AI 에이전트까지 들어오면 검색의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검색하고 링크를 누르고 직접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목표만 말하면 AI가 검색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일을 완료하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알파벳은 광고뿐 아니라 워크스페이스 구독, 클라우드 연산, 제미나이 API, 기업용 AI 에이전트, TPU 인프라 등 여러 지점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게 해주는 회사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실제 일을 수행하는 지능 계층으로 한 단계 확장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로봇입니다. 여기서는 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제미누 3.7 플래시가 현대 자동차 그룹의 애틀라스 휴머노이드에 그대로 들어가 모든 움직임을 제어하는 두뇌라는 주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제미누 3.7 플래시와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같은 구글 AI 생태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모델입니다. 제미니 로보틱스 계열에서는 고수준 모델이 카메라와 센서 정보를 보고 물리적 공간을 이해하고 작업 순서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더 아래 단계의 VLA 모델과 버스턴 다이내믹스의 제어 소프트웨어가 실제 이동과 관절, 모터 동작을 담당합니다. 버스턴 다이내믹스와 구글 딥마인드는 2026년 1월 신형 아트레스와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결합하는 공동 연구를 공식화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를 범용적인 두뇌와 범용적인 신체의 결합이라는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제미나이 두뇌를 장착한 아트레스가 현대차 공장에 대규모로 투입돼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계획은 아트레스를 훈련한 뒤 미국 제조 현장에서 2028년부터 일부 작업에 적용하고 이후 더 복잡한 조립 업무로 확대하는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현재 알파벳 투자 논리의 본체라기보다 옵션에 가깝습니다. 현재 돈을 버는 중심축은 서치, 유튜브, 클라우드, 구독입니다. 제미나이는 그 기존 사업의 해자를 강화할 가능성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새로운 과금 지점을 만드는 다음 단계입니다. 로보틱스는 그 지능이 디지털 세계를 넘어 물리 세계까지 확장될 수 있는 장기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AI 답변 때문에 검색 광고 클릭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픈 AI, 안트로픽, 메타와의 경쟁 때문에 모델이 빠르게 평준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사용자는 큰 혜택을 얻어도 AI 공급 기업의 이익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2천억 달러에 가까운 캐펙스가 계속 유지되면 알파벳은 과거의 가벼운 자본 구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독점 규제는 구글의 강력한 배포망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기술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실제 공장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고 얼마의 이익을 만드는지 아직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은 버핏이 또 하나의 애플을 이미 발견했다는 것도 아니고 AI의 미래를 확신하고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기존 사업에 AI라는 거대한 성장 옵션이 붙었다. 현재까지는 이 설명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버핏이 확실히 산 것은 구글이라는 현금 창출 플랫폼입니다. 추가로 얻은 것은 제미나이가 그 해자를 더 넓힐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와 로보틱스까지 연결된 새로운 AI 인프라 플랫폼은 아직 확인해야 할 미래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알파벳을 볼 때 제미나이가 벤치마크에서 몇 등을 했는지만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치의 성장률은 유지되는가, 클라우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는가, 막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실제 매출로 돌아오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2천억 달러 가까이 투입하는 AI 자본이 결국 다시 프리 캐시 플로우로 돌아오는가, 이 숫자가 답을 줄 겁니다. 버핏이 AI에 굴복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AI가 검색 광고와 클라우드와 구독이라는 기존 사업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야 버핏이 평생 사용해온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제적 해자가 되는 순간은 그 미래가 반복해서 현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